그러면 PPT 열고 시작할게요. 이게 됐죠? 이러면 같이 놓고 가야 되나? 자, 오늘의 주제는 기질과 이제 아로마 테라피이고요. 디스크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요즘 뭐 MBTI나 그 애니어그램 이렇게 성격 유형과 관련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디스크를 제가 쓰는 는 되게 쉽잖아요. 지금 하시기도 해서. 그래서 여기에 더 심화적인 것도 있어요. 디스크 중에서도 심화로 해서 더 깊게 하는 것 방식도 있는데,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안 다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그 의미들, 그런 성향, 그리고 또 이거는 기질이라기보다는 좀 더 행동 유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금아 사장님이신가? 그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유형이 금방 바뀌는 것도 있어요. 다른 유형들도 좀 그런 의미들이 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해보시고 또 내용을 보면서 또 다음번에 그럴 때 어떤 아로마가 좀 당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이렇게 향도 맡으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이 당기는 의미들이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면서 향을 충분히 또 사용하시고, 그래서 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또 어떤 지금 뭐 다운되어 있다면 걔네들을 좀 바꿔가는 그런 에너지를 좀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내가 어떤 변화를 갖고 어떤 성장이나 이게 성숙의 시간들을 도모해가 이게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나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좀 인지하고 가면은 확실히 더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의 삶에 또는 지금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이루어가는 과정에 사실 그런 거에 필요해서 또 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정 오일도 항상 모티베이트가 앞에 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나는 그게 좀 에너지가 좀 바뀌면은 게 더 좀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항상 걔가 앞쪽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걔가 자꾸 변화의 과정을 걷는 게 사실은 더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좀 체크인 하듯이 하시면은 더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삶에. 오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체크는 다 해보셨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은 아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그 PDF 파일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PDF 파일에 여기 4점부터 1부터 4점을 줘요. 그래서 나하고 더 제일 가까운 것을, 그죠? 내가 그 점수를 제일 많이 주시면 돼요. 4점, 2점, 뭐 3점, 1점 이렇게. 그죠? 그때 너무 뭐 깊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 이게 나랑 더 맞는다. 태평스럽고 느리다. 이게 나를 더 나타내는 말일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그 다음에 세로로 쭉 더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총점을 더하셔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게 선을 여기 그냥 순서대로 DISC예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점수를 여기다가 딱딱 찍으셔서 이게 뭐 그래프처럼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해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점선의 위쪽에 있는 게 좀 더 내 유형에 맞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C가 제일 높을 수도 있고, 그죠? 점선에 다 혼자 C만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DSC가 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전문가형이란다.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지금의 나를 이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음. 자, 그러면 중지하고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것은 디스크고요. 우리 발도르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좀 계세요. 저도 발도르프 교육을 좀 했고, 그랬을 때 담즙형 다혈 우울 점액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디스크 중에, 아,
그래서 여기에 이 히포크라테스의 사치일절 거기에서 기인해서 나온 내용들도 이 담즙 우리 그 발도프에서 말하는 그 기지라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원론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 DISC하고 그대로 연결하셔도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걸로 또 이제 퀴즈를 이해해 보시면 됐죠? 예,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막 과학이나 이런 것에 그닥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로마를 하면서 또 달라진 게 또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다들 그죠? 뇌과학이나 뭐 이런 거 많이 관심을 두실 거예요. 근데 화학 이런 걸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로마의 화학을 보면서. 그 화학 성분들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근데 식물에서 온 거고 생명에서 온 거고 다른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아로마 오일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 좀 요런 것들 제가 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분 있잖아요. 김정욱 교수님. 그죠? 이분이 양자역학을 그런 물리에서부터 양자역학 이쪽에 이제 전공인데 굉장히 생명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되게 배울 점 가지고 갈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보고 제가 왜 이야기를 이걸 다 여기서 갑자기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한번 오늘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원자로부터 생명까지 가는 변신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슈레딩거가 쓴 책인데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슈레딩거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자 물리학을 만들었던 아주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자 물리학자가 말년에 1944년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이 책을 쓰게 되고요. 이 책을 읽은 당시에 수많은 생물학자, 화학자들이 결국 DNA라는 생명의 비밀을 밝히게 됩니다. 생물을 벗어나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연에서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모든 것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명조차도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물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가의 이야기를 양자역학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여드리게 됐고, 그래서 다시 주기율표죠. 네, 주기율표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주기율표에서 생명과 관련되는 원자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원자는 딱 네 가지가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97%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소, 탄소, 질소, 산소죠. 이것이 주기율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우연은 아니고요. 주기율표는 아까 첫 번째 강의 때 들으셨지만 원자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순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주의 가장 많은 원자들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소부터 볼까요? 수소는 가장 간단한 원소이면서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도 가장 많은 네요. 갑자기 왜 멈췄죠? 숫자로도 가장 많은 원자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구조가 단순해서 과연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함이 이 녀석의 특징인데요.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어서 이건 쉽게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수소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가 우리 몸에서 수많은 일을 도맡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수소 원자의 양성자 그리고 전자. 자, 두 번째는 탄소입니다. 생명체는 원자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들이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원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서로가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화학에서는 원자가 팔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서 팔을 갖고 다른 원자와 손을 잡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탄소의 경우 손이 무려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손을 다 이용해 가지고 다른 탄소들과 끊임없이 많은 그런 기다란
또는 복잡한 어떤 형태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뼈대의 물질은 바로 이 탄소가 되겠습니다. 질소도 중요한 원자지만 오늘 제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진 않다는 뜻이겠죠. 한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질소에는 팔이 3개가 있어서 다른 질소와 이렇게 강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 공기의 대부분 80% 가까이가 이 질소인데요. 따라서 이 질소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지만 생명체는 이 강한 결합을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 질소를 쉽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생명이 번성하기 위해서 항상 그 병목이라 그러죠.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원자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는 이유는 질소 부족 때문에 질소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질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미안하다 질소야. 사실 생명 이야기에서 오늘 가장 주인공은 죄송해요. 이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산소입니다. 아까도 우중학 교수님께서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은 원자가 산소라고 했는데 사실상 생명의 주인공, 생명 현상의 주인공은 산소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산소가 왜 이렇게 우리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산소는 전자를 사랑합니다. 전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전자가 어디 혼자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딘가 전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전자를 뺏어오죠. 자, 이것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는 탄소가 정말 탐욕스러운 놈이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무언가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었을 때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가져올 때 에너지가 낮아져서 남은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게 되고요. 그 에너지가 사실 우리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건 우리 생명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바로 이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자크 모노라는 사람이 쓴 책, 우연과 필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진화는 결코 생명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오히려 유지의 메커니즘이야말로 생명체만이 가진 독특한 본성이며 진화란 이러한 유지 메커니즘의 불완전성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은 아직도 어려운 일이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정의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생명의 특성은 일단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본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번식, 복제를 해야 됩니다. 셋째를 진화를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자크 모노가 이야기했듯이 저 같은 물리학자도 동의하지만 복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항상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난 다음에 얻어진 새로운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진화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생명이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저희 질문에 초점이 모아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어떠셨어요? 네, 되게, 그쵸. 우리 화학을, 제가 아로마 공부하신 분들 이제 화학 얘기할 때 막 이렇게, 그죠? 공유결합, 그죠? 탄소, 고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좀 화학적인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쵸? 생명이라는 것이 진화하는 거. 마치, 그죠? 우리 비즈니스 하신 선생님들, 복제와, 그죠? 그것을 잘 유지시키고, 그죠? 성장시키는 거. 진화를 성장이라고 표현할까요? 그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오늘 할 얘기도 이런 맥락에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란 뭘까? 그래서 제가요, 되게, 무슨 사주 같은 것도 보고, 저 타로도 볼까? 뭐, 그죠? 별자리, 그거 뭐죠? 그거. 점성학, 뭐, 아무튼 이런 거, 이제 관심은 있지만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막 신뢰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무슨 체질인지 뭐 이런 거 한의학 가서, 그죠? 가면은 무슨 체질, 뭐, 체임 체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계속 뭔가 변하는 것 같고 뭔가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거에 약간의 의심이나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와서 이렇게 양자역학 뭐 이런 게 하면서 이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쉽게 되게 이해가 잘 가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케모타입, 식물에서는 케모타입을 선생님들 아실런지 그럴 때, 이게 기후나 토양, 그죠? 햇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식물이 같은 종이어도 굉장히 다른 화학 성분을 가지잖아요. 로즈마리 얘기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케모타입 얘기하면서. 로즈마리가 되게 많은 지역에 깔렸는데, 여기 로즈마리, 저기 로즈마리, 저기 로즈마리가 다 다르더라. 화학 성분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태어났지만 그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질을 갖는 거 이런 거랑도 굉장히 비슷하겠구나.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선생님이 이제 여러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엔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에 있지만 알고 보면 여기서는 끊임없이 죽고 살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밖을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여기 어디 원소, 그런 거 이제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걸까?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거를 담아왔는데, 그런 걸로 우리 로아쌤 하시는 어떤 기질 하는 것처럼 왜 음력월과 이제 음력생일과 양력생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이 환경적인 영향을 갖고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저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삶을 살면 이런 이야기 이제 하시는 것도 되게 새롭게 들고 이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저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작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과학 되게 주기율표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새롭게 보이고 아 저런 곳에서 생명이 태어났겠구나. 그리고 우리 탄소고리 저가 그걸 되게 막 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의 어떤 성분들이 모여서 어쩌면 이렇게 나가 됐겠구나. 우리 세포 하나가 만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성향, 뭐 기질, 뭐 그쵸? 뭐 MBTI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는 이런 어떤 원소들이 모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겠구나. 요새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조금 다른 차원으로 또 이해가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로마를 너무 좋은 아로마, 도테라 오일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유적인 것에도 쓰고 또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서 썼는데 내 삶이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달라져가는 거.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생명에서 온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게 많이 변하고 건강해지는 거 이런 거 충분히 경험하셔서 사실 여기 또 선생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세포적으로 이렇게 잘 만나지니까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지니까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지금부터의 삶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 아까 평강생 D가 되게 높았는데 좀 달라졌어요. 여기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어? 잠시만요. 다른 그런 변화들을 겪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정리해 가시면 앞으로 삶에 굉장히 도움이 좀 더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원래는 요가 지도를 하고 요가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저희 큰애는 이제 고3이고 둘째는 6학년인데 둘째 한 3살, 뭐, 요럴 때 이제 아로마 오일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테라는 초창기 연구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런 거에서 저 원래 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로마를 만드는 데 너무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다시 저는 그래도 요가를 좀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궁금할 때 여기서 찾으면은 다 뭔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이미 레퍼런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고맙거든요. 그래서 육어 공부를 하기를 참 잘했다는 거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제 아유르베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다들 이제 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유르베다에는 저기 요가에는 이제 요가 인도에는 이게 아유르베다라고 인도만의 이제 의학이 있어요. 그게 아유르베다라고 의학이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또 뭐 하자면 이제 쌍캐 철학부터 뭐 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고 뭐 이랬을 때 특히 이제 이 오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거하고 되게 친숙하죠. 한의적인 것도 다 요 맥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체질을 세 가지 체질로 나눠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바타 유형, 카파 유형, 또 피타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이런 바람, 공간, 물, 땅. 그래서 이런 오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카파, 바타, 피타 이런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거는 여기 전통 그쵸 신체적 성형적 특징을 세 가지 교차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에 무조건 치우쳐져 있는 유형은 없어요. 다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데 어떤 것이 우수하냐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바타, 카파 이런 걸로 나누고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또 병리적인 것을 조절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질처럼 태어나는 그래서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혹시 거기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좀 있으면 괜찮은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하면은 어떤 질병의 양상을 가져가는 게 이제 아유르베다 요법에서 사람을 분석 체질, 이제 의학적으로 좀 점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히 뭐 바타형인데 어떻게 아프면 어떤 좀 오일을 쓰고 뭐 음식은 어떤 걸 먹고 뭐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주로 처방을 내리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음. 그랬을 때 그런 체질을 보면은 바타 유형은 주로 뭐예요? 약간 공간과 그쵸, 공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은 어떨까요? 조금 마르고 건조한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발에 없고 이렇게 좀 날라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요. 혹시 지금 100명인데 이게 못 들어오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혹시 100명이 넘으면 안 되는 아이인가? 갑자기 네, 문득? 사장님, 100명이 이상이어서 안 되나 봐요. 지금 못 들어오는 분이 계셔서 일단은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그러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순간. 네네. 자,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타 유형은 그래서 어떨까요? 체질이?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고 신경계가 강화되면 무기력, 근심, 공포, 과민성, 이런 것에부터 그러니까 벗어나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이 피타와 카파 유형은 불이고 물이고 흙인데 얘 물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피타 유형은 어떤 물이냐면 좀 뜨거운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이 좀 화기를 다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화기를. 그래서 그 분노를 풀어주는 거,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켜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체질에는. 그리고 파파 유형은 그럼 어떠냐? 그러면 얘는 좀 둔감해지고 정체되고 단단해지는 게, 그쵸? 물이라고 치면 좀 찬물이고 흙하고 만나면 어떡할 거야? 찬물이 흙하고 만나면? 흙이 좀 단단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정체되고 좀 단단해지고 이게 그러면 또 체형이 이렇게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카파 체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로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 그쵸? 만약에 이제 아유르베다 의사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이제 아로마다. 그럼 어떤 아로마를 좀 써주면 좋겠다는 게 문득 떠올리시죠? 좀 써보신 분들은 대충 알겠죠? 그쵸? 바타 유형은 붕붕붕붕 떠 있다? 그러면 뭔가 흙처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잖아요. 좀 묵직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주면 도움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피타 유형은 열을 달아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하고 꽃오일 같은 거, 특히 가슴 부분을 좀 열을 내려주고 진정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카파 유형은 둔감해지고 하니까 정체되고 하니까 순환시켜주고 환기시켜주고, 그죠? 이런 요소들이 또 필요해요. 이런 게 좀 이해가 갈 것 같죠? 그죠? 이거를 왜 먼저 말하냐면 이거랑 또 디스크 성향을 하면은 그게 또 그대로 잘 연결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원소 얘기는 왜 했냐? 그러면 그런 거를 아까 이 선생님 설명을 하고 보면 원소 얘기를 하고 어떤 뭐 수소가 만나고 이런 거 다 우리 이 환경에 있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식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스크 성향, 뭐, 체질이나 또 뭐 사주를 봤어요. 그럼 사주를 보고, 아, 나는 무슨 사주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고 사주를 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가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 좀 이렇게 인지해서 좀 바꿔가면서 그걸 좀 이렇게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게 어떻게 좀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런 사주고 그런 체질이니까 난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선생님들 성향을 했는데 내가 D가 되게 높아? 그러면은 아, 나는 엄청 뭐 되게 세고 뭔가 내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성향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얘를 좀 조절해주고 이 네 가지가 사실 아무것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근데 어떤 게 좀 높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네 가지를 어떻게 좀 균형 잡느냐에 또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거 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좋은 아로마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심리적으로, 뭐 생리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아,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런 체질이라는 거 하는데 좀 그런 거 잘 수긍이 안 가는데 할 때 이렇게 이런 원소, 그죠? 이런 환경, 이 생명, 여러 개 그냥 우리의 원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만나서 내가는 거, 이런 거를 좀 떠올리면 거기에 맞는 아로마를 잘 쓰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바타 유형은 공기와 허공이다. 그래서 가벼운, 무거움, 차가움이 있다. 그래서 운동적이고 좀 움직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는 무슨 유형인지 할 때 좋은 거를 보면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왜 성향도 안 좋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애니어그램을 저는 주로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좀 공부를 조금 예전에 뭐 많이는 안 했고요. 좀 해봤을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잘 모르겠으면 안 좋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도 내가 좀 이런 안 좋은 생각할 때 어떤 걸 좀 많이 느끼는지 약간 불안해하거나 이러는지 또는 분노나 이런 시기 질투가 좀 많은지 또는 탕업적이고 집착하고 축적시키고 뭐 이런 성향으로 빨리 먼저 작동하는지 이런 걸 좀 보면은 조금 나를 빠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체형적인 게 있어요. 특히 이런 거를 할 때요. 이렇게 아류에는 체형을 좀 봅니다. 그 마르고 약간 그쵸? 힘이 좀 약할 것 같고 이렇게 뭐 그죠? 이 뭔지는 아시겠죠? 공기와 허공이라면 거의 그쵸? 그 물불은 이거는 좀 약간 그죠? 말랑말랑하고요. 보들보들하고 좀 따뜻하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부드럽고 포근하신 그 체형도 약간은 좀 그런 유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카파 유형은 저는 제 스스로 약간 카파 유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단단하고 그죠? 잘 정체되고 순환이 좀 필요하고 뭐 이런 체형들을 카파 유형이고 좀 단단한 체형이 좀 아래쪽이 좀 또 단단해 보이고 이런 거. 그 체형적인 것도 확실히 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쪽을 잘 순환시키는 게 또, 그죠? 체형적인 걸 몸을 바꾸면 생각도 좀 바꿔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면 또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나름 이렇게, 근데 얘는 그 아유르베다에서 아예 나온 내용이에요. 정리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제시한 거. 뭐 이런 게 거기에 예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 입장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바타 유형에는 그래서 라벤더, 삼나무, 향나무, 주로 좀 패출리, 몰약, 제라늄, 약간 묵직한 애들이 확실히 있죠. 그죠? 거기에서 제시한 것 자체도. 그리고 피터 유형은 좀 샌더를 진정시키면 확실히 명상 오일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꽃오일들이 꽤 많죠. 그죠? 그래서 환기시켜, 진정시켜주고 좀, 밝고 약간 그죠? 편안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정서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카파유형은 확실히 민트 이렇게 그죠? 레몬
이 미르는 좀 묵직하고 프랑키센스는 확실히 맑고 좀 그죠? 정수리에도 쓰고 하는 거 그런 의미처럼 그래서 확실히 이거 정체된 걸 좀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아로마들을 어, 아유르베다 자체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런 맥락을 또 가서 바로 디스크에서도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오행에 따라서 조금 한 번 더 짚어보면서 한번 다음을 넘어가는데, 우리도 그런, 그쵸? 거기서 보면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로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장기들이 또 다 있고, 그죠? 거기에 쓰는 아로마가 그러니까 쭉 따라오겠죠. 그죠? 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아까 그 맥락에서 약간 연결이 좀 되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 여기는 이제 더 많이 하진 않대요. 그래서 자 이제 디스크로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들어가면 앞에 이야기를 왜 했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크는 1920년대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의 차체액설을 바탕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네 일단 넘어가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이 사치액설이 약간 막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게 꼭 과학적인 어떤 근거나 뭐 이런 게 좀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까 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양자역학적으로 다시 보면 얘도 또 맞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게 디스크의 행동 유형을 나누는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쵸? 나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 또 자기 개발에 좀 도움이 되도록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나를 좀 객관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다 그런 유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 좀 해보셨을까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하신 거를 좀 보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이거는 DISC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쓴 거예요. 그죠? 원래 뭐 DI 이렇게 써주는데 일부러.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면 DI 유형은 외향적인 거예요. 좀 빠르고 움직여요. 그죠? 여기 SC, 그죠? SC. 이 유형은 좀 내향적이고 좀 느려요. 그죠? 근데 또,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좌우로 나누면요. D하고 C 유형은요.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어, 그죠? 그리고 I하고 S 유형은 어떤가요? 관계적. 사람 중심을 씁니다. 이게 제가 했을까요? 이 노란 거? 그죠?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눈다는 거. 그래서 D형이 약간 담즙, 그죠? I형이 다혈,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까? S가 점액이고요. C형이 유형이에요. 우울질, 그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주석을 누가 다셨을까요? 좀 지워주세요. 자, 그래서 D 유형을 보세요. 그러면 D 유형은 좀 일단 주도적이에요. 그죠? 내가 좀 D 유형이 높다? 그러면 나는 좀 주도적이다. 의외로 내가 몰랐는데, 나는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 그죠?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하고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좀 편안하게 생각하나? 그 행동 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I 유형은 좀 사교형이라 그래서 사람 중심이고 외향적, 둘 다 외향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일 중심이고, 그런데 여기선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외향적이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내용 한번 보시고, 그러면 C 유형은요? C 유형은 좀 신중형이고 얘는 안정형이죠. 이 사람은 또 일 중심이고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내향적이면서 인간지향, 내향적이면서 업무지향, 일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부 내용 한번 쭉 보시고.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도형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결과를 빨리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좋아하고 의사결정도 빨라요. 지도력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요. 그런데 장점. 그러면 어떨까요? 모험적이고 과학중심적, 직관적, 그죠? 빨라요. 결단이 빨라. 그죠? 그래서 단호하고 열정적, 용감하고 약간 리더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단점은 어떨까요? 단점은 그러니까 좀 급하니까 그죠? 좀 빠르고 그죠? 불안하고 좀 경솔할 수 있고 좀 충동적이고 뭐 이런 성향들을 좀 가져.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점이 이게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과 좀 부딪히거나 일할 때 부딪힌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몰랐는데 좀 D유형인가 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 그럼 사교형은 어때요? 사람들이 일단 사람이 되게 중요해. 재밌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 어떤 것을 할 때. 그래서 말솜씨 좋고 이런 것들. 열정적이고 또 즐거워. 이 사람들 나타나면 되게 즐거워요. 사교형이니까. 그죠? 감동을 주고 활동적이고 정열적, 낙천적이고요. 칭찬도 되게 잘해. 용서도 잘하고요. 배려하고 사람들을 친화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좀 즉흥적이고 의지가 약하고요. 시간 조절 능력이 좀 취약해. 좀 변덕스러울 수 있고, 그냥 팔랑귀라고 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그럴 수 있고, 남의 말에 좀 끼어들고, 거절 잘 못하고, 유혹에 잘 빠지고, 그죠? 팔랑귀라고 했잖아요. 유혹에 좀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안정형은 어떨까? 점액질. 한번 생각해보세요. 꾸준한 게 점액질로 아시는 분들은 그거 있잖아요. 잘 안 움직이고, 그죠? 자, 그러면 언제나 일관성 있게 예측이 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참을성이 높다. 전문적인 일 잘한다. 남을 잘 도와주고요. 뭐 보세요. 네, 이 사람은 또 온화한 편이고요. 그죠? 그런데 좀 이게 어때요? 여기서 보면 좀 그러니까 좀 느리고 변화하는 거 싫어해요. 한 가지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죠? 야망이 좀 없으시고 수동적이고, 그죠? 타협적이고 뭐 이런 것들. 그죠? 하지만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상실하고 꾸준해서 되게 이런 거 또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조직에서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신중형은 그죠? 원칙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섬세하고 예의 바르고 일을 정확하게 하고 분석적이고 그죠? 여기도 계속 나오죠. 신중하고 과묵하고 또 논리적이고 그런데 좀 비판적이고 수동적이고 역시 좀 자아비관적인 게 좀 있어요. 융통성이 좀 없죠. 잘 안 움직이고 여기도 조금 신중하니까 그게 좀 있어요. 느리고 1에서 10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가요? 해보신 분들 이걸 들어보니까 맞아요? 저는 항상 끄덕끄덕, 어? 신중형이, 저는 항상 신중형이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단점 보니까 어? 분이 풀릴 때까지 치근댐이 이게 요즘에 확 오네요. 이게 왜, 왜, 왜 왜 이러지? 상대방이 들을 때는 왜 끝난 얘기인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하나 싶을 어, 텐데 어, 저는 어, 안 된 거죠. 이해가 안 된 거죠, 아직. 어, 어. 네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단점을 보니까 조금, 그죠? 지금, 계속 사람이 원래 이렇다는 게 아니라 좀 지금의 상황, 특히 요거를 많이 쓰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행동이니까. 그죠? 또, 또 다른 분들 혹시 해보셔서 좀 지금 해보니까, 내가 요즘 상황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이해가 가실까요? 나를 이해하는 좀 이해가 가실까요? 이걸 하면서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라는 거, 어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랬을 때, DI가 높으시군요. 강주님.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I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D. 그렇죠. 왜냐 아까 프로파일 그 점선을 봤을 때 35점인가 이상이면 이제 위쪽에 그죠? 점선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다 높다 그러면 걔 세 가지를 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것 같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또 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쵸? 예, 외향적이고, 여기 두 개가 외향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내향적, 일중심, 여기 사람. 그죠? 여기 양쪽 끝이 DISC 이렇게 돌았을 때. 그죠? 추진력이 강하고 근데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인간미가 이게 약점,
장점을 먼저 볼까요? 여기는 왜 장점이 없을까요? 자, 그래서 그죠? 예, 좋은 거, 빠른 결정, 빠른 관계, 그죠? 원만한 관계, 심사숙고, 다 필요해요. 근데 어떤 걸 지금 더 많이 써야 되는지, 또는 어떤 걸 주로 안 썼는지, 그죠? 그런 것에서 좀 내가 보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인식을 좀 하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 이거. 자, 도샤로 봤을 때 좀 생각나는 부분이 좀 맥락적으로 붙는 부분이 좀 있죠. 그죠? 카파 유형, 그죠? 바타 유형, 피타 유형에서도 정유를 썼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내지는 게 있잖아요. 잘 안 움직이고 또는 너무 빠르게 하고 그랬을 때 좀 진정시키는 거 필요할 테고. 그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렵게 무슨 유형은 무슨 오일 써요? 이런 게 아니고 요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내가 어떤 게 높으니까 어떤 아로마가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 평균하지 아까 D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있는 여기에서 좀 나오는 아로마를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우리 평금한 선생님, 네,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들도 높은 거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고 여기서 알려주는 것 중에 몇 가지 괜찮은 거를 맡아보시고,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맡아보시고, 향이 정말 좋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왜 인사이트 카드 이런 것도 해보시고 했을 때 향을 맡아보면 어때요? 실컷 제시해줘서 얘가 필요하다고 딱 맡았는데 안 좋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요 때도 비슷해요. D 유형이 높아서 거기에 필요한 아로마가 뭐 일랑일랑이라는데 어떠실까요? 맡았는데 안 좋죠. 평가는 예, 마이크 평가심이 딱 D가 제일 되게 높았으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실래요? 음. 저는 평상시도 일랑일랑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별로예요? 안 그럼 좋아해요. 다른 것들, 베르가몬, 만다린 뭐 이런 거는 그죠? 샌다로드? 네, 저 샌다로드. 베르가못을 사랑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랑일랑, 네네. 베르가못은 지금도 좋으시고요. 아주 음, 사랑해요. 아주 사랑해요. 네, 이 중에 하나는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것도 있고요. 다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특히, 뭐, T 유형은 조금 진정시켜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점액질, 이렇게 약간 안 움직이고, 그죠? 추진력이 좀 부족하고, 안전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잖아요. S 유형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한테 자꾸 움직이라 그러고, 그죠? 펼치라 그러고 하니까, 레몬그라스 같은 거 맡아보라고 하면은, 되게 싫을 수 있어요. 가져가서. 그쵸?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근데 아직 나는 움직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레몬그라스 좋으니까 그거 써봐, 향 한번 맡아봐. 그러면 되게 싫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거를 따라갈 에너지가 안 되는데, 그 향을 맡으라 그러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쵸? 어. 그거 로즈오일 제가 이제 심리과정할 때 막 얘기하는 거 로즈오일이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로즈오일을 그래도 막 빨리 많이 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미터 뭐 이렇게 얘기도 우리가 그때 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얘를 로즈가 지금 현재 뭐 버가못이 좋으면 좀 버가못 향 같은 걸 좀 이렇게 많이 쓰면서 로즈가 좀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좀 내가 향이 좀 받아들이고 향이 좋아지는지 이렇게 맡아보면서 체크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요 유형에서도 내가 어떤 게 높은데 뭐 좀 움직이라고 하고 또 너무 뭐 신중형인 경우에는 계속 뭔가 완벽하게 얘를 딱 치게 잡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에너지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시나몬이나 뭐 제라늄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움직여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싫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발에라도 바르든지 아니면 좀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쓰면서 약간 내 에너지를 바꾸면서 좀 필요한 아로마 좀 싫지만 너무 싫다는 너무 필요하다랑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적으로 써서 내 에너지를 좀 바꿔주는 거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써보면 정말 좋다는 거죠. 그죠? 응, 이해하시죠? 그쵸?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밑에 코멘트를 단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D 유형은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주도형에게는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하게 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추진력은 분명하게 일이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좀 진정시키면서 좋은, 그쵸? 머리를 좀 환기시키고 해서 좋은 결정을 기왕이면, 그쵸? 그래서 주변 사람을 너무 다치지 않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사교형에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너무 휘둘리지 않게, 중심을 좀 잡을 수 있게, 이런 분들. 그래서 베티버, 이런 미르, 시더우드, 이런 게 이 아이유형에게 권하는 아로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아로마를 잘 써보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전맥 S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내향적이고 안정형에게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서 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게, 그죠?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런 것을 좀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로마를 쓰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 유형은 분석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신중형은 스트레스와 경직된 감정을 좀 풀어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았나요? 그쵸? 그래서 이 아로마, 그러면은 이런 걸 쓰는 맥락을 꼭 막 똑 떨어져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 이제 섞여 있고, 내가 한 가지만 높게도 하지만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두루두루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바꿔줘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쓰는 것도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모티베이트가 현재 너무 싫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점검해 보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좀 달리 가져가면 또 향이 좀 좋아지고 뭔가 좀 선택을 좀 잘 한다든지 이런 데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거긴 또 되게 다양한 이제 블렌딩된 오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D는 되게 목표 지향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과나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좀 떠오르는 게 아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형은 보기만 해도 시작은 되게 잘하는데 마무리를 좀 못하는 게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죠. 좀 벌려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호감이 하고, 이래서 이런 좋은 면을 잘 살리고, 그래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너무 휘둘리지 않게 하는 힘, 이런 걸 좀 주면 좋다. 그리고 C, 완벽주의자에게는 여기 S 먼저 보면 S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사람들, 좀 충직하고 팀플레이 이렇게. 근데 빠르게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그죠? 시작을 못하고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조정돼서 착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마무리 잘 하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 완벽주의자인 C 유형은 만족시키기가 좀 힘들어.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자기 호기심 많고. 이것들에서 좀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 아로마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도우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요, 좀 장기하고도 연결이 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D형은 좀 폐하고 관련이 있다. I형은 심장이 확실히, 그죠? 사랑, 이해력 이런 것처럼 그런 에너지. 또 간은, 그죠? 안정형은, 그죠? 이게 좀 스트레스와 관련 좀 있어요. 그래서 간의 장기랑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좀 힘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신중형은, 그래서 이런 걸 잘 했을 때 이 창조력이나 방어력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장기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오행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이제 이것까지 다룰 건 아니고요. MBTI도 요 맥락으로 좀 보면서, 그쵸? 이 유형 제일 요즘 하는 건 너 E야, 나 I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외향적인 거, 그쵸? 내향적인 걸로 많이 분류하는데, 전에 우리 이은미님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딱 그걸로만 무조건 나눌 수는 없다고 하지만, 큰 틀로 그냥 일단 보는 거죠. 그쵸? 특히 ING, ENG 이쪽하고, 또 뒤에서 J인지 P인지 이쪽을 좀 많이 보는 것. 또 사고적인 건지 감정적인지 또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유형에 있다는 보면 그거에 맞는 거를 조금 보완적으로 써서 에너지를 좀 바꿔주는 거. 그죠? 그런 부분으로 잘 활용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이쪽은 잘
뭐 전문가 아니고 많이 깊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를 아까 우리 디스크나 그쵸 체질 이런 걸로 맥락에서 선생님들이 요걸 많이 공부하셨다면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서 아로마를 쓰셔서 도와주시면 또 여기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아주 잘 적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 주혜명 선생님 아마 계신 거 아까 그죠? 계신 거 봤는데,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에서도 특히 여기 큰 틀로 장 중심, 가슴 중심, 머리 중심 있잖아요. 일단 크게 어떤 거를 쓰느냐로 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일단 가슴 유형이니까 그쪽에 맞는 아로마를 중심으로 어떤 거를 좀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또 역시 애니어그램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아마도 거의 좀 맞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궁금하거나 또는 선생님들 하신 거 있으시면 또 나눌 거 있으면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나 어떤 유형인데 아까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보면 가장 높은 거 두 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I가 가장 높고 DS는 비슷해요. 그쵸? 그러니까 점수가 35점 그거에서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근데 좀 조화롭게 있으신 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그 맥락에서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D인데 샌다드로 라임이 좋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아이가 가장 높은데 레몬 페퍼민트 이런 건 싫은데 베티버가 좋은데 프랑게스 베티버가 좀 싫으시군요. 그러면 아까 그 맥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유형이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맡았을 때 그쵸? 그러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레몬 페퍼민트 시더우드 요쪽은 좀 맞는 쪽일 수는 있지만 완전 똑 떨어지는 거 아니어서 그 중에 좋은 거를 쓰시고 그리고 베티버 그렇게 쭉 쓰시면서 이게 싫은 게 완전 싫은 건지 이게 완전, 그러니까 싫은 게 그냥 쏘쏘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싫다 그러면은 좀 어떤 이슈가 걸려서 그러나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면 뭐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하고 이렇게 해봐서 얘가 이런 이슈가 내가 좀 걸려 있어서 내가 좀 마음에 거부감을 가졌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그러면은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는 이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그 내용을 좀 이해하면 이 상황이 보이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이해되는 면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향이 그 즉시 또 괜찮아지기도 해요. 이 마음으로 좀 풀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감정을도 하다가 처음에 맡았고 막 한참 상담하다가 나중에 다시 맡아보면 향이 확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인식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인데 S 오일이 좋아요. DI가 높은데 S 유형에 있는 오일이 좋다는 뜻이죠. 김은 선생. 그쵸? 깜짝이야. 네, 아이고. 네. 글쎄요.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움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S랑 이렇게 점수가 어느 정도 높은지 이런 걸 좀 잘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DI인데 I가 더 좋다. D에 있는 것보다는 I에 있는 향이 더 좋다는 건가. 그죠? 네. 그리고 47, 44, 33, 26. 그렇죠. DI, 김순주님. 47, 44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높은 거예요. 그럼 DI 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DI. 그럼 엄청 외향적이시고, 그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움직이고, 뭔가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도 활발히 만나고, 뭔가 되게 추진할 게 목표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걸 이렇게 좀 필요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아로마 맞는 거, 지금 좋은 거, 이런 거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랑일랑이 너무 싫어요. 에스테르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랑일랑이 되기 싫은 거는. 그쵸? 음. 근데 그게 이제 평화를 좀 평화로움을 원할 때 일랑일랑이 좀 하거든요. 좋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것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I가 49인데 D가 39, 49인데 39, C가 37. 그러면 I 쪽이 더 높은 게 확실하고요. 하지만 49, D하고 네? D가 39, C가 37. 그쵸? 그러니까 C 그런 걸 좀 고루 다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은님. 음. 네네. I 위주 쪽이 더 맞기는 할 것 같아요. 되게 확실히 높으니까. 예. 박혜라님, 결과지향적이네요. 네네. 자, 257? I용일까요? 중간이 257이란 뜻일까요? 차은지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점수를. 257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C의 만다린 비린내가 나는 거. 만다린에서 가끔 비린내 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아마 이유가 있겠죠? 되게 달콤하고, 그죠? 되게 상큼한 향인데 비린내가 난다. 약간 즐거움을 막 느끼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의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B형은 레몬, 페퍼민트, 프랑키센스 저기가 맞는다는 뜻인가요? 예,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I형이 높은데 레몬, 페퍼민트, 그걸 맡아서 여기에 좀 권하는 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정유들이 좀 필요하니까 권한다고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써놓은 거예요. 똑 떨어지게 무조건 이건 아니니까 얘를 제시한 게 막 아로마가 딱 이거 너무 그쪽으로 너무 그죠? 이렇게 맞추진 마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오일이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24, 6일? 이건 점수가 차은지님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다 총을 더했을 때 150점인지, 예, 백가림쌤 감사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로마를 아주 많이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있을 때 이런 성향을 요즘에 아주 여러 가지로 아까 애니어그램도 뭐 MBTI 디스크 또 이렇게 그냥 이 아유르베다 체질 뭐 설문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런 걸 했을 때 뭐 이렇대 저렇대 막 다 막 이거 맞냐 저것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그쵸 우리가 이 원소가 만나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어떤 환경적인 여러행에 따라서 나의 원래 체질이 있지만 또 변화된 거 그러니까 이제 얘는 기질의 행동 유형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여기에서 되게 뒷부분에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진화를 한다는 거. 진화를 해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스트레스, 어떤 상황들에서 얼마큼 이것을 이겨내고 유지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시점에서 하면 똑같잖아요.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이겨내서 이 다음을 볼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되게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이제 우리의 변화나 이 성숙 또는 성장의 어떤 계기에 좋은 지원을 받으시면 얘는 이 합성 향하고는 다르게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생명이고 그것이 서로 잘 만나서 내가 필요한 거 그런데 그때 의미가 되게 좋은 거 너무 싫은 거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좋다 싫다 이렇게 끝하기보다는 그죠? 이게 왜 싫은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재에서 또 미래를 갈 때 조금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좀 달라졌는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면은 훨씬 더 큰 변화를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여러 사람들을 안내하고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데 그렇게 하실 때 되게 좋은 자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체크인 하시면서 가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꾸준히 오래 잘 사용하셔서 여기서 함께 행복하게 잘 만족감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시를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10시 5분이네요. 네, 네네.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오늘 일요일 늦게까지 감사드리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